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캐딜락의 XT6입니다. 또다시 대형 SUV네요. 정말 끝이 나질 않습니다. XT6는 캐딜락 안에서 에스칼레이드와 XT5 사이에 위치하는 대형 SUV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6인승하고 7인승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시승차는 6인승이에요. 정면 얼굴을 보시면은 캐딜락 에스칼라 컨셉트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CT6와도 닮은 게 있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캐딜락이 도입하고 있는 스타일링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 요소들이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캐딜락 차들이 의뢰 그런 것처럼 앞뒤 양옆을 보더라도 모두 직선 요소가 강해요. 엔진 보닛도 그렇고 지금 헤드램프라든지 아니면 밑에 들어간 이런 방향지시 등 데이라이트들도 모두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T6는 C1XX-라는 캐딜락의 GM의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이 플랫폼은 지난해에 보여드렸었던 트래버스, 그리고 XT5, 그리고 우리나라엔 출시하지 않았지만 블레이저와 공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앞바퀴 굴림 플랫폼이고요. 하지만 얘는 사륜, 드라이브 모드로 사륜으로 할지 아니면 앞바퀴로 바꿀지도 고를 수가 있고요. 길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얘는 5050mm예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2900mm가 채 안 됩니다. 딱 사이즈로 볼 경우에는 X5, GV80, 투아렉, 캐딜락에서는 지금 경쟁차로 주목한 거는 이제 볼보 XC90고요. 국산차로는 GV80, 그렇게 경쟁차로 붙길 원하고 있습니다. 휠도 지금 크죠.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앞뒤 사이즈는 같은데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R 20입니다. 뒤에도 235 5R 20. SUV지만 옆에서 볼 경우에는 뭐 휠 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도어 하단에도 차체와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서 오프로드를 위한 SUV라기보다는 그래도 도시명 SUV라는 걸 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얘는 모노코크 방식, 그러니까 얘 위에는 에스칼레이드는 프레임 방식의 전형적인 어떤 픽업 트럭을 갖다가 SUV로 바꾼 거, 얘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SUV, 도시명 SUV답게 모노코크 바디로 만든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도 보면은 3열까지도 쭉 뚫려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실내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의 시야는 1열, 2열, 3열 좌우 어디에 앉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뚫려 있어서 개방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XT6는 뒤에서 보면은 딱 XT5 느낌이 많이 살아있죠. 참고로 XT5의 페이스리프트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XT6는 뒤에서 보면은 머플러도 이렇게 트윈 머플러가 뚫려 있고, 쟤는 그냥 가니시가 아니라 실제로 뚫려 있는 머플러예요. 방향지시 등은 지금 켜놔봤는데 빨갛게 요즘 미국 차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가 좀 많이 더럽죠. 오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테일램프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운데 크롬 바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넓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가운데 수평 라인과 그리고 세로로 그어진 테일램프, 또 범퍼에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진 라인이 만나서 굉장히 어떤 건축물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해요. 물론 에스칼레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이 XT6도 그런 자동차임에도 튼튼한 건물 같은 느낌을 전해줍니다. 네, XT6의 인테리어입니다. 좌우 대칭이 잘 맞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이런 카본 패턴의 대시보드가 들어가서 하이그로시 소재인데 이게 지금 진짜 카본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NFC 방식의 이 버튼도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NFC 그 시스템이 들어있으면, 기능이 있으면 여기다 터치하면 바로 그냥 페어링이 되는 거죠. 이건 처음 보는, XT5에도 없었던, CT6에도 없었던 기능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작아요. 그리고 비상등이 트레일블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눌렀어야 됐고, 얘는 정전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기만 하면 되는데, 이 패널은 지문이 좀 많이 묻는군요. 그래서 뭐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 알람,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홈으로 가보면 얘는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은 되는데 무선 카플레이는 안 됩니다. USB로 연결을 해야 돼요.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달라진 구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공조 장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앞자리는 뭐 열선 3단계 그리고 통풍 3단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좌우 독립식이고 2열도, 그러니까 얘는 3존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느낌은 아주 고급스럽진 않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유격이 좀 있죠, 움직이는 것들이. 그리고 요것도 이 컵홀더 덮개인데 XT5 때 봤던 것과 같아요. 확실히 XT6는 XT5 갖다가 늘려놓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어 노브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 그리고 변속기는 아주 큼지막합니다. 이쪽엔 다이얼이 있는데, 이 다이얼은 메뉴를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지도에서는 줌이 되진 않는군요. 줌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눌러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전식입니다. 음성 명령으로도 물론 계속 진행하기 전에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최신은 아니에요. 음성 세션을 취소합니다. 여기 뭐 기타 오디오 조작 버튼이라든지 오디오 조작 다이얼, 트랙 넘기는 것들, 그리고 얘는 한 번에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이쪽에 있어요. 투어, 오릴 드라이브, 스포츠, 오프로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죠. 그래서 투어는 앞바퀴 굴림, 그리고 오릴 드라이브면 4바퀴, 스포츠면 4바퀴인데 좀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바뀌는 거고요. 오프로드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달리 합니다. 계기판은 지금 가운데만 디지털 디스플레이고, 좌우에 엔진 회전계라든지 속도계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V6 3.6 엔진이 들어가서, 이 엔진은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가지고 정속주행이라든지 아니면 6기통을 모두 터트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4기통만, 그러니까 2기통은 휴지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거죠. 뭐 트립 컴퓨터입니다. 이건 연비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 기능이 들어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지금 주행간에 보여드리겠지만 ACC만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건 ACC 활성화, 이거는 속도 리미터도 아니고 이건 아예 꺼버리는 거네. 이것도 참 단점이겠습니다. 여긴 지도가 뜨진 않습니다. 콤파스예요. 그리고 이건 나이트 비전은 어두울 때, 이건 이따가 주행간에 터널에서 보여드릴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들어가서 띄우는 정보는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데 이건 쉐보레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속도하고 크루즈 컨트롤만 보일지 USB 포트에 연결된 그 소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콤파스, 이건 이제 엔진 회전계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건 XT5와 그대로 같군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밝기 조절하는 걸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기판, 실내 조명을 어둡고 밝게 하는 것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좀 살펴보자면 가느네요. 이 림의 지름이 가늡니다. 최근에 잡아본 스티어링 휠 중에는 꽤 가는 편에 속하고요. 3스포크 타입이고 엄지거리는 잘 돼 있고, 시프트 패드는 금속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네요. 9단 자동 변속기고, 이 아래 스포크에도 이런 카본 무늬, 리얼 카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카본을 써놨습니다. 도어 패널 잠깐 보여드리자면, 도어에도 저런 카본 트림은 들어갔고, 얘는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저 스피커에 퍼포먼스 시리즈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저장이 되고, 밑엔 도어 포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트렁크 열림 버튼, 이건 뭐 똑같습니다. 트래버스도 그렇고 트레일블레이저도 들어갔었던 최대한 높게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4분의 3만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끄거나 할 수도 있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은 안 되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에 별도의 칸막이가 하나 있고, USB 포트, C타입 포트, 그리고 SD 카드 꽂는 슬롯이 이쪽에 자리 잡았군요. 공간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요 앞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별도의 어떤 불이 켜지거나 그런 게 없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는 알기가 어렵겠어요. 이 밑에는 이런 공간을 또 뚫어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수납 공간을 더 마련하게끔 한 거고, 여기는 C가잭이 자리 잡고 있고요. 페달류는 고무로만 마감되진 않았고,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는 저렇게 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OBD 단자하고 이렇게 마감이 아주 꼼꼼하게 되진 않네요. 스티어링 휠은 버튼식으로 텔레스코픽 모드 지원합니다. 네, 운전석인데 운전석은 몸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는 타입이에요. 버킷이 아주 튀어나오진 않았죠. 허벅지 받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풍이나 열선은 모두 지원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그런 시트 성격이라기보단 컴포트에 맞춰진,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진 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전동식이고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이거는 요추 받침이군요. 네, XT6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전형적인 캐딜락 키예요. 그래서 버튼은 잠금, 열림, 그리고 시동 버튼, 그리고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패닉 버튼도 있습니다. 아주 요란하진 않군요. 그리고 요거는 시동 거는 건데,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고 뭐 주차하거나 출차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실내를 시원하게 데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시원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는 지금 킥이 안 되는데, 이건 한번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얘가 이지 트렁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번 누르면 트렁크는 열리고, 닫히는 것도 되나 한번 보죠. 닫히는 것도 되나 볼게요. 예, 닫히는 것도 되는데, 모터 작동하는 소리가 좀 나죠. 지금 3열 시트까지 세워봤어요. 그래서 세웠을 경우에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닥은 별도의 물건을 또 수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드는데, 여기는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좋은 거는 지금 3열, 2열이 모두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열은 세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3열을 접어 볼게요. 접히는 속도도 빠르고요, 신속합니다. 2열도 접으면, 네, 그리고 아이고, 저 2열은 지금 세워놨더니 걸리는군요. 지금 왼쪽은 아예 접어봤는데, 접었을 경우는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와 비교하면 익스플로러보다는 좁아요. 왜냐하면은 이 3열에 있는 컵홀더, 이게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양문형 냉장고를 싣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옆에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열은 버튼으로 다시 세울 수는 없는데 3열은 다시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헤드레스트만 세우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전기 많이 먹겠어요. 시트가 꽤 탄탄해요. 근데 몸을 받쳐주는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드레스트는 더 딱딱합니다. 완전히 안에 무슨 그 보형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을 정도라서 머리 대고 있으면 약간 목침 느낌이겠습니다. 여기 요런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도 내 귀퉁이에 잘 마련이 돼 있고, 이런 트렁크 램프도 LED군요. 네, 지금 이거는 그리고 XT6에 3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2열 시트를 접어서 타야 되는데, 보통은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더 세워져 가지고 이리로 드나들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2열이 캡틴 시트니까 요 앞으로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들어가기 쉽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XT6는 굉장히 넓어요. 3열이. 지금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물론 이러면 위험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더라도 편할 만큼이고, 이 허벅지 받침이 좀 짧긴 짧죠. 뭐 한 앞으로 한 10cm는 더 있어야 될 공간인데, 그런 게 아쉽지만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옆에 C타입 포트라든지 컵홀더도 모두 잘 갖춰져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다 있고, 열선은 3열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C가잭도 있군요. 그리고 독서등까지도 모두 LED를 채택을 했어요. 더 로드쇼의 김종훈 기자님입니다. 저 레버가 2열 시트를 세우는 레버거든요. 근데 살짝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부러질 염려가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 발견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끝이 없겠지만, 이걸 마감해 놓은 게 그냥 이 쫄쫄이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얘 지금 XT6 2열에 앉았고요. 2열 공간 괜찮습니다. 얘는 뭐 지금 전장이죠. 5050mm, 5m 5cm고 휠베이스가 지금 2.9m가 되지 않는데, 2열은 슬라이딩도 이렇게 되고요. 슬라이딩은 물론 하게 되면 근데 성인은 못 앉습니다. 그리고 밀면은 가용폭이 대략 한 15cm 정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물론 됩니다. 근데 수동식이라서 요 오른쪽 밑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 당기고 눕히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일 세운 거 그럼 한 95도 100도 정도 각도가 나오고, 각도가 프리셋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레버 당기고서 내가 원하는 만큼 눕히거나, 눕히면은 뭐 한 가용 범위는 한 20cm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눕히더라도 이 윈도우가 굉장히 아래부터 뚫려 있어 가지고 채광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 옆에도 그렇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잘 돼 있어서 채광성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내 지금 루프 라이닝이라든지 이 도어 트림 쪽이 대체로 어두운 계열 검정색이고, 여긴 또 스웨이드 소재가 쓰여가지고 이렇게 실내 소재를 어둡게 쓰면은 아무래도 좀 덜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괜찮습니다. 워낙에 빛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전방 시야도 좋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2열 시트가 1열보다 높게 올라앉아서 이것 때문에도 시야는 거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양 2열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죠. 2열 시트는 이런 거주성이라든지 쾌적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하체에는 지금 서스펜션이 있다가 주행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안 들어갔어요. 대신 이제 가변식 댐퍼가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감쇄력 조절하고서 그렇게 변하는데, 그리고 유리는 앞열은 이중 접합, 그리고 2, 3열은 홑겹인데 좀 두꺼운 유리를 써서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보완이 돼 있다, 방음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2열 편의 장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얘는 3존 에어컨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이라든지 열선도 3단계로 켤 수가 있고, 또 에어컨도 오토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캐딜락이라고 음각으로 새겨놨죠. 밑에는 USB 포트하고 C타입 포트가 있고, 이 위에는 램프군요. 그냥 밑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얘는 아예 수납시킬 수도 있고요. 앞에도 공간이 또 있군요. 근데 이제 사람이 드나들 적에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암레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1열, 2열 모두 위쪽에는 좀 부드러운 소재를 썼어요. 그래서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죽, 또 스웨이드 소재 트림도 섞어서 보면은 소재는 굉장히 많이 섞었네요. 가죽, 스웨이드, 카본, 알루미늄, 우레탄, 가죽. 이 밑에는 물론 플라스틱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색깔 때문에 좀 묻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소재를 섞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모두 원터치가 아니군요. 내리는 것만 원터치고 올리는 거는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양막은 없어요. 도어는 완전히 다 내려갑니다. 발 놓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이 XT6가 1열, 2열, 3열이 모두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동급의 SUV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B필러에는 별도의 벤트는 없는데 이 루프에는 그래도 송풍구가 이렇게 뚫려 있고 3열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2열 승차감은 뭐 평범한데 달릴 때는, 근데 이제 속도를 좀 내거나 속도를 낼 때는 괜찮은데 약간 좌우 움직임이 큽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확실히 체감하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열 승객이 운전자에게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려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와 투어 모드 간의 차이가 상당하네요. 소음적인 부분은 지금 이쪽 3열 창문 쪽에서는 소리가 살짝 들어오는 건 있어요. 바람 소리는.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괜찮고, 이음매 지날 적에도 어떤 쿵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그냥 말캉하게 넘어가는 그런 하체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열입니다. 3열입니다. 3열인데 좋네요. 최근에 탔던 대형 SUV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헤드룸 굉장히 좋고요. 헤드룸이 뭐 제 키는 178cm인데 닿질 않습니다. 주먹 한 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옆에 숄더룸도 지금 좋고 팔걸이도 좋고, 그리고 얘는 6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2명이 앉더라도 서로 침범하지 않고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XT6가 1열, 2열, 3열이 차례대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3열은 2열보다도 또 높아서 앞에 내다보는 것도 좋고 옆에 시야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확실히 이쪽에선 어떤 게 거슬리냐면 약간 좀 공명음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제 공기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이 트렁크 뒤로 넘어가는 바람 소리, 이게 좀 잘 들어오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실내에 6명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행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2열 시트는 완전히 눕힌 건 아니에요. 슬라이딩은 지금 최대한 했습니다만 한번 최대한 눕혀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열 시트를 최대한 리클라이닝으로 당긴 건데, 당기더라도 뭐 무릎 앞에 손바닥 하나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니까 3열 공간은 훌륭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이 신기한 게 2열보다 3열이 좀 더 덜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XT6 같은 경우는 2열보다 3열 타면 좀 더 편히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캐딜락 XT6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별도의 세레모니는 이렇게 그냥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 바늘이 아주 점잖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네요.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인테리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XT5를 그대로 좀 늘렸다고 보셔도 오해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도 C1XX 같고요. 또 엔진도 지금 310마력 내는 그 V6 자연흡기 엔진도 같고, 변속기만 다르구나. 얘가 변속기는 9단이거든요. 좀 더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인테리어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이 룸미러인데, 룸미러는 후방 그 캐딜락이 자랑하는 요것도 적용이 돼서 악천후라든지 아니면 주변을 살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줌인 줌아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면서 앞을 보다가 바라봤을 적에 제가 이게 무슨 라식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점이 바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한 2, 3초, 1초 이내로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정차 시에는 상당히 조용하고요. 뭐 진동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화면은 좀 작죠. 후방 카메라를 볼까요? 후방 카메라는 화질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아주 요즘 최첨단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모드도 다양하고, 탑뷰도 하프 탑뷰군요. 이건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띄워서 또 보여주고, 한 번 더 누르면 모두 2단계로, 이건 앞에 뒤에, 이것도 앞에 뒤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트레일러를 뒤에 달았을 경우에도 그 견인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시트 포지션은 지금 SUV답게 좀 높게
자리 잡았고요. 약간 내려다보는 맛은 GV80처럼 완전히 내려다보는 맛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췄는데, 낮추니까 그래도 제법 이 차 사이즈로 봤을 적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내려다볼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나오네요. 참고로 제 키는 178cm입니다. 아까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열, 2열 모두 시야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좀 작네요. 그런 게 있고, 얘는 하체는 앞에 멀티링크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가 들어갔죠. 서스펜션은 캐딜락이 뭐 CT6라든지 더 상위 모델에 집어넣었었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그 MRC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얘는 전자 제어식 댐퍼가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는 그 감쇄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단단하게 하거나 약간 무르게 하는 그런 세팅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투어 모드로 해서 앞바퀴 굴림으로만 가고 있고요. 이게 확실히 제가 지금 2열이랑 3열을 먼저 앉고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XT6는 1열과 2, 3열의 차이가 되게 나네요. 1열에서는 지금 제가 속도방지턱 넘어갈 적의 느낌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냥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그게 상쇄되고 감쇄될 수는 있는데, 이게 2열, 3열에서는 많이 크게 다가와요. 움직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어 모드라서 감쇄력도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긴 한데도 2열에 한번 운전자가 앉아 본다면 절대로 이 차는 그렇게 내달릴 차가 아니에요. 패밀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점잖게 운전해야 합니다. 물론 뭐 점잖게 운전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것도 지금도 보면 좌우 바퀴가 이렇게 따로 넘어갈 적엔 더욱더 이 움직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액티브 요 컨트롤이었나? 그 기능이 들어가서 차가 전자식으로 요 발생하는 거를 줄여주는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니까 이거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이런 턱 넘을 적에가 아주 쥐약이네요. 별로죠, 2열? 네. 1열에 앉았을 때는 아주 부들부들 비단경 같네. 네. 2열에 앉으면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단단하고 툭툭 날 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시트가 높으니까 1열에 비해 훨씬 높으니까 더 그 충격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오늘 시승해 주시고 계신 분은 더 로드쇼의 김종훈 기자님이십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크군요. 바로 그냥 스포츠 또는 오릴 드라이브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바로 납니다. 대번에. 이 3.6 V6 엔진은 캐딜락 안에서는 거의 다 들어간 엔진이죠. 맞물림 변속기는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단수를 더 쪼갠 9단 변속기입니다. 효율성을 끌어올렸고요. 이 턱 넘을 적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떨어지고 나서 차가 잡아주는 게 전에는 움직임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네, 전에 에스칼레이드에서 10단 변속기가 들어갔었지만 10단이 웬만해선 들어가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9단 변속기는 뭐 시속 90km에서도 9단 넣어도 그냥 쭉 들어가고, 심지어 RPM도 지금 시속 90km 정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1200, 13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RPM을 쓰게끔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러니까 레인 센터링까지는 아니지만 내 차가 이 차 오른쪽 바퀴가 뭐 차선에 가깝게 접근한다거나 머금거나 하면은 우겨넣는 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살짝 감죠. 하지만 유지하는 건 아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감고, 그러니까 핀볼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은 튕기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스티어링 잡으라고 뜹니다. 클렉션은 크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유리가 지금 1열에서는 앞유리 그리고 옆유리가 이중접합이거든요. 이 소음적인 부분도 2열, 3열과 1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정리하자면 소음은 1열이 제일 조용하고 2열, 3열로 갈수록 조금씩 시끄러워지고, 3열에서는 약간 좀 그 와류, 풍절음도 들리고요. 뒷바람
그리고 또 승차감은 1열, 3열, 2열입니다. 웃기죠? 1열이 지금 제일 좋긴 좋고 그 다음에 2열보다는 3열의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2열에서는 그런 좀 울렁거리는 그런 물침대 같은 느낌이 꽤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스포트 모드에서는 현저히 지금 줄어들어요. 지금 제가 계속 스포트 모드를 두고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안락한 주행이 가능하고 익히 작년에 트래버스 아니면은 또 XT5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옛날 미국 차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차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액티브 실린더 매니지먼트 기능도 들어갔는데 지금 저도 계속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V6에서 V4로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평균 연비는 지금 5.7이 나오는군요. 얘가 지금 공인 연비는 8점 초반이거든요. 8.3, 8.4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얘도 음성 명령은 가능한데 별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눌러보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 배고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취소. 알겠습니다. 음성 세션을 취소합니다. 별로 안 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 비전도 적용이 돼서 지금 한번 볼까요? 나이트 비전은 전조등이 켜 있을 때만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여기다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V6 엔진은 앞에서 엔진룸에서 넘어오는 소리는 잘 막아져 있는데 뒤에서 나는 배기 소리가 어느 정도 엑셀링을 해보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불쾌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익히 우리 그 V6 자연흡기 엔진에서 듣는 후련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살짝 유격은 있는데 이 유격이 아주 나는 핸들을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었는데 여전히 차가 직진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아니고 차 움직임에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유격이에요. XT6의 브레이크는 요 근래 보여드렸었던 대형 SUV 중에서도 유격이 좀 크게 있는 편입니다. 뭐 1c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담력이 올라오는 게 뭐 이 정도 밟고 나서야 이제 올라오는데 그것도 어떤 세게 그 뒤로 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와서 이 세팅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 중량이 지금 꽤 무거운 대형 SUV니까 담력이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서는 그냥 뒤가 뒤뚱뒤뚱 되는 게 아니게 세팅을 한 거죠. XT6가 지금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2열에 앉았을 때와 직접 운전할 때의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차에 대한 인상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뒤에 앉았을 때는 물론 뭐 저희가 시승 중에 테스트하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뭔가 차의 성능을 밑바닥까지 더 좀 최대치로 끄집어 내려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차의 움직임이 많게 달리는데 지금 운전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딱 패밀리 SUV에 어울리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작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부분이 별도의 어떤 광각이 적용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이런 터널이라든지 뭐 악천후 때는 참 쓸모가 많은 기능이긴 합니다. 이 센서가 늦나 보네. 나이트 비전은 센서가 반응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터널을 빠져나오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빈번한 걸 보니까
빛 감지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오늘 캐딜락의 XT6를 시승했습니다. 시승을 정리를 짧게 해보자면 전반적으로는 XT5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지금 뭐 플랫폼, 엔진 모두 같습니다. XT5와. 그리고 실내 내장에서는 내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XT5 냄새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품적인 부분들도 이미 봤었던 것들이 그대로 쓰인 것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센터 페시아 부품들은 그대로 라고 봐도 많이 눈에 익죠. 하지만 이제 외장에서는, 바깥에서는 에스칼라 디자인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최신 신차 느낌이 물씬 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캐딜락이 갖고 있는 라인업 중에서 SUV 중에서는 XT6만이 그 최신 언어를 갖고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대형 SUV 바람이 불고 언제까지 이게 불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도 디자인적으로는 최근에 만났던 대형 SUV 중에서는 그렇게 못생긴 차들은 없었긴 하지만 XT6 역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에스칼레이드가 좀 투머치, 좀 너무 심하게 과한 그런 좀 무서운 이미지라고 한다면 XT6는 그래도 좀 멋져요. 성능적으로는 이 플랫폼에서 XT5에서 느꼈었던 그런 미국 차인데 예전 미국 차 같지 않은 탄탄한 그런 주행 질감을 갖고 있고요. 재밌는 건 1열, 2열, 3열에서 느끼는 승차감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차는 그리고 운전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어쨌거나 딱 패밀리 SUV에 초점을 맞춘 차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경쟁차들과 장점, 단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일단 거주성 그리고 쾌적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차는 6인승이었어 가지고 3열조차도 그 독립된 2인승 시트가 들어갔었는데, 독립은 아니지만 2인승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벤츠 시트를 넣어서 7인승이 된다 한들 3열이 이 헤드룸이 좋아서 경쟁차 대비 우수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연비, 그리고 부족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좀 얘가 8,400만 원 정도인데, 그럼에도 좀 소재 마감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품의 마감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게 좀 드러나는 게 있네요. 뭐 플라스틱 쓰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트 마감, 부직포 마감, 그리고 또 3열에도 또 부직포 완전히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딜락 XT6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